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11톤 윙바디를 운영하고 있는 22살 김경우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지금은 하차하고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밥 좀 먹으려고 편의점 왔어요. 이 시간에 대부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평소에 저희 같은 업종에 속한 사람들 시간이 대중이 없어갖고 시간 날 때마다 밥을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식사인가요? 저도 든든하게 밥을 먹고 싶은데 든든하게 밥을 먹으면 저희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로도 쌓이고 또 속도 더부룩하면 저희가 운행하는데 방해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샌드위치 한 개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몇 시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집에서 6시쯤 되면 씻어요. 7시 되면 큰 차를 가지러 나와서 8시까지 상차 접안을 하러 갑니다. 그럼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 6발이 다음날 이제 오후 1시 거 배차가 끝나면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오후 한 3시, 4시쯤 됩니다. 상차, 하차 그렇게 해서 한 발인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는 한 발이라고 부르죠. 한 발이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상차에서 하차, 그 다음에 다시 상차지까지 가는데 다른 화물차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제가 타는 노선은 단거리, 시내발이 시내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코스여가지고 아무래도 장거리 코스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적은 편이고요. 지금 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 장거리 노선이랑 단거리 노선이랑 급여 받는 차이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있죠. 몇 시간 운전을 하냐, 또 출퇴근 가능 여부가 있냐, 그거에 따라 급여 차이가 심하죠. 화물도 화물인데 저같이 윙바디 같은 경우에 운전만 하냐 아니면 내려서 내가 상하차도 해주냐, 거기에 따라 급여가 좀 틀린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또 야간 코스는 급여가 더 세요. 그래갖고 저는 뭐 지금 적지 않게 남들 받는 거보다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지금 급여를 얼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한 500 가까이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얼마를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경력자분들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직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업주, 즉 차주들마다 성향에 따라 월급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차에 가정용 에어컨이 있네요. 차에 장시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차에서 잠도 자야 되고 에어컨을 쓰려면 시동을 계속 켜놔야기 때문에 매연 그런 것도 상차지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저희는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시동을 꺼도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오로지 배터리로만 2시간, 3시간 정도, 그 이상을 오버하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면 한 네. 3시간 넘잖아요. 집에서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잠은 잘 안 잡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잘까 말까고. 끝나면 한 3, 4시 되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돌아서면 큰 차 가지러 나와야 되니까 또 가지러 오는 시간, 가지고 상차지 가는 시간은 다 계산해서는 집에서 뭐 잠 안 잔 지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쉬는 날은 언제예요? 월 4일 쉬는데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빡시게 하는 편이라서 한 2주 제가 풀로 돌고 하루 쉬거나 이틀 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시간 날 때마다 여기서 쪽잠을 좀 자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보시다시피 널찍하고 집보단 좋더라고요, 자보니까. 아,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자면 제일 마음 편하긴 하죠. 근데 저희 직업 특성상 그게 저희 마음대로 허용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차에서 잠자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뒤에 이렇게 공간의 활용도를 제가 많이 높여놓은 편이어서 그래도 뭐 잠자는데 무리는 딱히 없어요. 뒤에 보니까 수건이 있거든요. 차에서 씻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씻고 나오긴 나오는데요, 가끔씩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제가 상차하는데 샤워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건 항상 걸어두고 댕겨요. 여기가 거의 원룸이네요. 그렇죠.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왜 출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 배차가 12시 반 배차여가지고요. 아직 시간도 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댕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좀 쉬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쉬실 때는 이렇게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대부분 잠이 오면 자는데, 근데 젊은 게 단점인지 눕자마자 바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부분 뭐 이래 누워있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뭐 시간 되면 출발하는 편이고요. 잠이 오면 한 10분, 20분에 좀 자고 가는 편입니다. 지금 굴삭기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굴삭기는 언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사 생활을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기사님을 태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굴삭기를 본인이 직접 운행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큰 차를 좋아했고 장비를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나는 꼭 커보면 이 두 개를 다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두 개를 다 접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굴삭기의 꿈은 이뤘는데 화물계의 꿈을 이루자니 지금 기름값도 좀 오르는 추세고요. 지금 자리를 잡으려 하니 노선도 지금 마땅치 않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사로 타면서 살살 이제 노선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다 싶으면 이제 제 차를 사가지고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너무 섣불리 하려고 마음은 안 먹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에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히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옆에서 자문도 얻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는 거죠. 뭐 당장 지금 요 코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몸소 이제 겪어봐야 제가 나중에 기사를 고용을 하고 인수인계를 해줄 때도 내가 느껴봤으니까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주면 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몸소 제가 겪어보는 입장입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같이 아니십니까? 굴삭기라는 장비가 고가잖아요. 어떻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할부로 진행을 했는데 선수금 3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3년 할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굴삭기가 얼마예요? 8,500만 원입니다. 지금 초년생인데 대출이 나오던가요?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사업자를 냈고 딜러한테 이제 갔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는데 딜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장비를 이제 파시려고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매달 얼마씩 나가시는 거예요? 16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직원분은 급여를 얼마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굴삭기 자격증이 따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따신 거예요? 학교를 그쪽 분야로 나왔어요. 음. 기계과 출신이어가지고 그 장비들을 시험을 딸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수월하게 딴 편입니다. 굴삭기는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쯤 올라오는 거예요? 크기별로 일대가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대가 7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일을 나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데요. 기사님 월급 400만 원 제외하고 기름값이 한 달에 거의 한 350 제외하고 할부 160만 원 가까이 거의 한 550에서 600 가까이 제가 순수익으로 항상 들고 가는 편입니다. 지금 나이가 22살 정말 네. 어리신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꿈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고 제가 좀 욕심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자리를 닦아보려고 화물 업계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래 애들보다는 좀 남다르게 살고 있죠. 혹시 또래가 32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요새 지금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여가지고요. 어제부터 계속 영수증을 모아갖고 대구도 대구 광역시지만 수성구 달서구가 있듯이 이 구역마다 기름값 주유소 오르는 추세가 틀리기 때문에 영수증 보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장비는 유가 보조금이란 게 없어요. 생돈으로 기름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구역마다 주유소 기름 오르는 추세를 확인하면서 좀 싼 쪽으로 가가지고 주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알뜰하시네요. 그래야 저도 달에 매출해서 가지고 가는 돈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팔에 문신이 있는데 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따로 없고요. 뭐 저도 20살 때 한참 뭐 철없을 때 이제 했던 거라서 그래도 이쁘지 않나요? 무서운데요?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정 끝났을 때 그대로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제가 최대로 현금 지원해주는 정직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정당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모두 바꾸신다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월 가입자 수가 8,000명이 넘고 누적 후기만 무려 2만 개 이상,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인데요. 내돈 요금 그대로에 새 제품 쓰면서 지원금까지 받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기존에 내비가 있는데 태블릿으로 검색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거는 높이 제한, 길이 제한, 몇 차선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그런 설정이 안 돼요. 태블릿 안에 있는 내비는 화물차 전용 내비여가지고 2차선에서만 유턴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런 거 저희가 다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갖고 화물차 전용 내비만 쓰는 편입니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금액은 26,530원입니다. 운행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급여에서 차감이 되는 건가요?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른데요. 웬만해서는 저희는 화물공제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접수비라고 30만 원이 있어요. 그거만 내면 다 했다고 보고 가벼운 접촉사고다 그래서 수리비가 뭐 한 30-4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사와 차주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차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상차 준비 다 끝났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은 크게 없네요. 이 일은 운전만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몸을 쓰거나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자택이 안동이라고 하셨는데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고 또 그쪽에 친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일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친구들하고 노는데 정신 팔리고 그러면서 또 일에 지장이 생기니까 제 딴에서 또 그게 엄청 큰 스트레스였죠. 저 스스로한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23년도 해 바뀌고 나서 저 혼자서 굳게 마음을 먹고 여기 아무도 없는 곳 대구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방을 따로 잡고 저 혼자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는 걸 절제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친구들이 곁에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 목표를 위해서라면 몇 년간은 친구들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인연을 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목표를 좀 바로잡고 싶어가지고 어느새 노는 걸 까먹었어요.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요.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노는 것도 많이 잊었고 저는 하루에 목표를 계획을 짜면 무조건 그 계획을 이루고 잠을 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계획했던 꿈은 무조건 어떤 수를 내서라도 이뤄낼 생각입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다들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일단 첫 번째 졸음. 저만 유독 좀 심한지 모르겠는데 외로움. 졸음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알아보고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벼룩시장, 잡코리아, 워크넷 각 지역마다 교차로라고 있어요. 아니면 그 시청, 구청, 군청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인구지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빨리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근처에 화물터미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직접 오셔갖고 화물 기사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의향을 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선을 타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공고를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경상도 가는 겁니다. 고정 노선입니다. 짐도 이렇게 올려줘요. 공고에 보면 농산물을 실는다. 정확한 노선은 차를 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경상도로 내려간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내가 농산물을 실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중량짐이 아니고 부피짐이에요. 무겁진 않아요.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 중량짐이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과적 제일 중요한 게 과적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 6바리가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빨리 끝내면 퇴근도 빨라지겠네요. 아니에요. 배차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화물은 무조건 배차 시간에 맞게 차가 돌아다니는 운송 플랫폼이어가지고 아무리 6바리를 지금 바로 단타로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싶어도 집에 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면 늦었지. 그렇죠. 절대 빨라지진 않습니다. 짐 내릴 동안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뒤에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짐 내릴 때 가끔씩 그냥 이렇게 기대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자면 너무 깊게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이 피곤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잠깐 핸들에 기대서 자거나 아니면 의자에 기대서 자요. 잠깐 눈만 붙이는 거죠. 화물 하이패스 차로를 제한 속도 이하로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차 다 하고 상차하러 가는 길을 잠이 너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마시고 갈까 싶어가지고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차에서 다 보내요. 그럼 나머지 4시간은 집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4시간 또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나오면 끝이 차 가지러 가고 상차까지 그 4시간 안에 다 완료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정말 느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 젊은 층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노는 것도 제 나이에는 중요해요. 추억이니까 젊을 때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저처럼 이 악물고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죽어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성공하시고 그 성취감에 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말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성취감이거든요. 진짜 저희 화물차가 아직 현재까지 안 좋은 인식으로 시민들께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안 좋은 인식으로는 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한 2주 전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3명을 구조하신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처럼요, 3명의 목숨 또 구해주시는 의인 또 계시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같은 큰 차는 제동력이 약합니다. 승용차 분들이 앞에서 급제동, 급차선 변경, 그거만 좀 상가해 주시면 저희도 안전하게 뒤에 있는 물건을 하차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더라도 이게 차가 밀리잖아요. 맞죠? 맞아요. 차 무게도 있고 심지어 뒤에 있는 짐 무게도 있으니까 그것만 합해도 거의 15톤, 20톤 가까이 되니까 제동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에서 승용차분들 급차선, 급제동 상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그것만 피해 주시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좋자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저희 젊은 층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거지만 기왕 사는 거 목표 한번 두고 그 목표 도달할 때까지 죽을 한번 이 악물고 해보시고 그 성취감 한번 취해보셔갖고 만끽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 갈간남 파이팅! 안녕. 아이고. 남은 시간 화이팅! 아버지 화이팅! 화이팅!